안녕하세요. 저는 느티나무 도서관의 김차경 사서라고 합니다. 느티나무 도서관의 컬렉션 버스킹을 기획 운영하고 있기도 한데요. 컬렉션 버스킹은 느티나무 도서관이 컬렉션을 들고 삶의 현장 곳곳을 찾아가는 여행 프로젝트입니다. 이 여행을 꽤 하고 있는데 도서관 관계자들로부터 어떻게 진행하세요? 하는 질문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느티나무는 컬렉션 버스킹 프로젝트를 시도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막막한 사서들에게 저희의 여행 경험을 나누면 어떨까 했습니다. 그래서 버스킹의 기획부터 후속까지 어떻게 준비하는지를 담은 컬렉션 버스킹 매뉴얼을 만들었어요. 우선 가이드북이랑 함께 읽으시면 더 좋고요. 이 영상에서는 지금까지 많이 받았던 컬렉션 버스킹에 대한 질문이나 고민을 좀 펼쳐놓고 느티나무 사서들의 경험을 Q&A처럼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인데요. 일단 장소는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그럼에도 팁이 있다면 우리 도서관이 있는 지역부터 시작하시기를 권해요. 우리 도서관과 같이 뭔가를 하는 단체나 공간이 있을 확률이 높고 도서관이 저희랑 이런 걸 해보실래요? 하고 찾아갔을 때 좀 더 친숙하게 받아들여 주십니다. 예를 들면 느티나무가 진행했던 골목을 바꾸는 작은 가게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한번 수지구청 뒷골목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찾아갔었어요. 이 골목 자체의 상권이 되게 다양한데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혼자나 혹은 가족 단위로 하루 종일 가게를 지키느라 책이나 도서관하고는 거리가 먼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먼저 찾아가자. 근데 한 가게만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도서관과 함께 하고 싶어하는 가게들을 몇 군데 섭외해서 동시에 컬렉션 서가를 두고 이 골목 자체가 하나의 도서관처럼 될 수 있게 하자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으로는 대강이나마 도서관에 찾아올 여유가 없는 상인들에게 도서관이 직접 찾아가서 컬렉션으로 응원하자라는 목적과 목표, 키워드를 정한 다음에 이렇게 골목 지도들을 쭉 보고 어떤 가게들이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여기 꽃집도 있고 그 옆에는 피자집도 있네? 이런 컬렉션이 가면 재밌겠다 하면서 찾아갈 가게 후보를 추리기도 했습니다. 우선 중간에 연결을 해줄 단체부터 찾아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느티나무에서는 바짓가랑이를 잡는다라고 표현하는데요. 골목을 바꾸는 작은 가게들 같은 경우도 상인회를 통해 먼저 컨택했어요. 예를 들면 동네 축제를 함께 기획하거나 상인들을 초대해서 같이 한번 막걸리를 빚어본달지 이런 프로그램을 열어서 좀 천천히 얼굴을 익히는 시간이 필요했는데요. 상인회가 제일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이런 활동을 하면서 저 가게에 한번 가봐라, 아니면 그 사장님한테 가봐라, 좋아하실 거다, 이런 귀띔을 해주시더라고요. 이번에는 또 파주시 봉일천 시장이라는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도 진행하고 있는데 그때도 물론 상인회에 먼저 가게들한테 연락을 돌려서 소개를 시켜주시도록 부탁을 드렸습니다. 보통 이렇게 중간 다리를 두고 찾아가는데요. 그럼에도 도서관은 어떤 곳이고 이런 걸 하고 싶다라고 이제 제안을 해야 되잖아요. 컬렉션 버스킹을 하면서 도서관을 잘 모르는 분에게 최선을 다해서 이제 저희를 소개해야 될 것 같아서 처음엔 메일로도 길게 적고 전화로도 소개를 하고 그랬는데요. 함께 할 분이 어떤지에 따라서 섭외 방식도 되게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전화로 먼저 저희가 이런 걸 하고 싶은데요 하고 먼저 말씀드릴 때 꼼꼼히 읽어보시고 얘기를 듣고 피드백 해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하루 종일 가게나 공간 운영으로 바쁜 분들한테는 먼저 찾아가야 뭐가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상인회를 통해서 귀띔을 들은 다음에는 일단 찾아가자 해서 가게가 제일 덜 바쁜 시간대에 무작정 한번 도서관 소개 자료를 들고 찾아갔습니다. 좀 얼굴을 익힌 다음에 협업 제안을 드릴 때도 보통 가게들이 브레이크 타임을 갖잖아요.
그때 3시부터 5시 사이에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느티나무 도서관에서 왔는데요. 도서관이 이 공간에 컬렉션을 들고 직접 찾아오고 싶어요. 혹시 이 공간을 2주 동안이라도 나만의 작은 도서관으로 운영해보시면 어떨 것 같으세요? 하고 좀 제안을 드렸어요. 섭외가 되게 어려운 게 그러니까 말씀을 듣자마자 너무 좋아요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희는 도서관이라고 말도 하지 못할 정도로 바로 나가라고 하셨던 곳도 있었고 모두 공통적인 반응이 도서관이 이런 곳에 와요 였던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컬렉션 버스킹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곳도 도서관이 가보면 그곳에서 우리를 만난 사람들이 가지는 기대가 혹은 이미지가 바뀌니까요. 운전박대도 많이 당하고 환대도 다 이렇게 받으면서 좀 얻은 팁들이 있는데요. 다음에 다시 하게 되면 이렇게 해야지 싶은 건 찾아가기 전에 한 번은 손님으로 가보자 였습니다. 여름에 예를 들어 버스킹을 하기로 했다면 봄부터 사서들이 찾아가서 미리 그 가게에서 밥을 먹거나 커피를 먹는달지 이런 도서관을 소개하는 커뮤니티 데이를 만들었는데요. 이게 뭐냐면 점심을 먹거나 커피를 마시러 가서 안녕하세요. 저희 사실 느티나무 도서관이라고 이 지역에 있는 도서관 사서들입니다. 자주 놀러 올게요 하고 도서관 소개 자료도 드리고 인사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전에는 그냥 정말 이 골목에 있는 맛집이다 했던 곳이 이를테면 정말 기가 막힌 매운탕으로 이 골목을 20년째 주름 잡아온 사장님이 운영하는 가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있는 곳으로 달리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사서들이 좀 찾아가면서 골목의 분위기나 가게의 이야기를 알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컬렉션 버스킹의 컨셉도 좀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처음 찾아가는 경우라면 명함을 꼭 챙길 것. 가능하면 음료수도 같이인데요. 너무 정중하게 빼입고 미소를 지으면서 다가가면 생각보다 좀 수상해 보이는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조금 캐주얼하게 입더라도 명함이나 명찰을 꼭 챙겨서 도서관에서 나왔다고 강조를 먼저 드렸습니다. 또 너무 바쁘게 일하시니까 뭐라도 건네드리고 싶어서 음료수를 사갔는데 생각보다 이런 작은 부분에서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세 번째는 바쁜 시간대는 피할 것입니다. 약속을 하더라도 바쁜 시간대에 찾아가면 같은 이야기를 제안해도 반응이 달라지더라고요. 상대도 나도 여유가 있을 때 찾아가는 게 좋겠다 싶었습니다. 네 번째, 도서관 소개 자료는 폰트 크기 크게 제안서 한 장으로 정리하자인데요. 우리 도서관은 이런 곳이고 이런 걸 하고 싶다고 설명할 때 자료를 드리잖아요. 이때 드리는 문서가 너무 장황하고 길면 설명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어렵더라고요. 이게 나한테도 낯설고 상대방한테도 낯서니까 길게 많이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작게 정말 핵심만 설명해도 충분히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이건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은 좀 덜어내는 게 좋고 상대방이 궁금해하는 정보를 정말 간단하게 핵심만 말해드리는 게 효과가 좋구나는 걸 시행착오 끝에 어렵게 배웠습니다. 다섯 번째는 책 구입은 도서관이 하고 책이 사라지더라도 괜찮습니다 밝히는 건데요. 가게 한켠에 컬렉션 서가를 두고 사람들이 책을 읽을 수 있게 하면 어떨까요? 하면 우선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그럼 그건 누가 사죠? 만약에 그 책이 사라지면 어떡하죠? 이런 질문들이 많아요. 네, 책이나 가구를 구입하게 되면 예산은 도서관에서 준비하겠다고 확실하게 밝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책이 도서관 밖으로 나온다고 하면 그럼 잃어버리면 어떡하죠? 하시는데요. 느티나무는 여행을 하기 전부터 책이 늦게 돌아오거나 사라져도 오래 읽히는 책이다 라고 관리할 지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연체 처리를 하지 않고요. 책이 사라지거나 늦게 돌아와도 괜찮습니다 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여섯 번째는 첫인상이 미지근하더라도 오케이인데요. 첫인상이 중요한데 사실 무작정 찾아오는 사람들은 경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도서관에서 왔어요 라고 하면 표정이 달라지세요. 명함을 드리고 어디에 있는 도서관인데 혹시 와보셨냐? 저희가 나온 이유는 이렇다. 라고 말문을 열면 그래도 들어주셨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게 뭔데요? 하고 좀 미지근하게 반응하셨던 분들도 큼지막하게 볼 수 있는 제안서나 버스킹의 서가 사진 예시를 보면 자기 공간을 좀 둘러보시고 저기에 둬도 되겠네요 하고 시크하게 말씀을 더 해주시거든요. 이때 반응이 미지근하면 이게 우리가 응원을 하러 왔는데 맞는 건가?
되려 귀찮게 한 건 아닌가 헷갈리기도 하고 좀 슬프기도 했는데 첫 만남에서 너무 많은 걸 다 하려고 하지 않고 우선 더 만나보고 두드려보는 게 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 좀 더 반가워서 이것저것 더 해보자 라고 제안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러면 그때 한 번씩 한 가지씩 보탰습니다. 대출도 가능하게 할 수 있는데요. 여기 QR코드만 두면 사람들이 QR을 찍어서 빌려가고 반납도 이곳이나 도서관에 하게 안내하면 되는데요 하고 좀 더 제안을 드리기도 했고요. 컬렉션 버스킹은 2주 동안 서가를 두지만 반응이 좋으면 이 서가를 계속 이 공간에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까지 고려해서 진행해 보실래요? 혹은 2주에 한 번 정도 부대 행사를 열 계획인데 이 공간이 좋아서 타이니 콘서트처럼 공연 같은 걸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요. 되게 보존 법칙처럼 만약에 5군데를 가면 최소 2군데에서는 되게 재미나게 해보자 라고 먼저 제안을 해오세요. 그래서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지구청 컬렉션 버스킹 장소를 선정하면서 저희가 정한 목적은 이 골목을 좀 더 사람들한테 알리고 익숙한 장소를 색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자라는 거였는데요. 일단 그러려면 컨셉도 잡고 공간하고 잘 어울리는 컬렉션이나 자료를 모아야 하니까 주인장들을 알아가는 게 최우선이었습니다. 그런데 각을 잡고 공간 특색에 맞게 컬렉션 버스킹 컨셉을 만들어야 하니 인터뷰 미팅을 이때 제안드립니다. 이렇게 각 잡고는 안 했고요. 하루 종일 가게 운영으로 바쁘시니까 서가 사이즈를 재러 왔다, 여기 포스터가 나왔는데 붙이러 왔다 할 때마다 은근슬쩍 이제 대화를 하면서 힌트를 얻었어요. 예를 들면 횟집 같은 데 가서 이 가게 몇 년 동안 운영해 오셨어요? 혹은 요즘에 무슨 드라마 보세요? 요즘 장사는 어떠세요? 어떤 손님이 제일 자주 오세요? 하는 식으로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지금까지는 되게 다들 익숙하게만 생각했던 거리가 사실은 되게 보석처럼 숨은 콘텐츠들이 가득한 곳이었구나. 그럼 이 골목 하나를 도서관으로 바꿔보자 하는 기획 의도와 컨셉이 자연스럽게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타이틀을 골목을 바꾸는 작은 가게들이라고 정하고 뉴 로컬, 뉴 라이브러리라는 캐치프레이즈로 변주를 줬어요.